자, 액츄얼 테스트 2의 첫 번째. 마린 하면은 바다의, 해양의, 마린보이, 박태환 생각하면 되겠네. 그치? 바이오가 붙으면 생이죠. 빛이죠. 루가 붙으면 빛이나 물이나 돈이 많은 거야. 지금 빛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루미네센스 하면은 생체 발광, 생물이 빛을 내는 거죠. 그죠? 바닷속에서 이런 제목이고요. 음, 자, 10번 문제 먼저 보러 갈게요. 자, 생체 발광은 크리에이션이면서 에미션이다. 빛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빛을 방출하는 것이다. 뭐에 의해서, 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생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물이 빛을 만들어내고 방출하는 것을 생체 발광이라고 한다.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생체 발광은 특히 프리발란트, 만연하다. 널리 퍼져 있다. 어디에서? 해양 환경에서.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생체 발광을 하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한 특징 세 가지를 쓰세요라는 거고요. 1문단 읽기 전에 문제가 뭐가 있나 보니까 뭐가 있어요? 1문단 바로 문장 넣기가 있죠. 그러면 먼저 읽어야죠. 파이어플라이스, 반딧불이죠. 우리가 개똥벌레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이라고 해서 얘는 왜 들어요? 앞문장을 지지하기 위한 거죠. 서포팅 장치잖아. 그러면 앞문장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자, 반딧불이 만들어낸다. 플래시, 섬광이죠. 번쩍임이야. 빛의 번쩍임을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앞문장에는 빛을 내는 생물이 나와야죠. 그러면 반딧불은 뭐가 되겠어? 빛을 내는 생물의 한 예시가 되겠죠.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죠. 그쵸? 그러니까 빛을 내는 생물이 나와야 돼요. 앞문장에는. 그쵸? 이거를 뭐라 그래? 하이퍼님이라고 하죠. 상위 개념어. 그쵸? 상위 개념은 뭐야? 빛을 내는 생물. 그 중에 얘는 뭐야? 하이포님이 되죠. 포님. 하위 개념어가 되는 거죠. 하위 개념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such A, as, B, C, and D. 과일, 무엇과 같은 과일, B, C, D와 같은 과일. 그러면 A가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도 B, C, D를. 그럼 이때 A를 상위 개념어라고 하고 B, C, D를 하위 개념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딧불이 구체적인 사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문장에, 그치? 빛을 내는 생물이 나와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예시로 반딧불이 들어가는 거야. 앞문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자, 뭐 하기 위해서? both A and B를 써야 되는데, and 대신에 이제 as well as를 썼죠. 아무튼, as well as는 뭐예요? 항상 전치사 취급하세요. 뭐뭐뿐만 아니라 앞을 강조하는 거예요. as가 있잖아요. 비교는 무조건 앞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것에 대한 프레더터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원, A, 오브, 대, 뭐 투부정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거 콜로케이션이잖아. 그죠? A에게 B를 경고하다. 이렇게 쓰는 게 뭐야? convince, 확신시키다, assure, 확신시키다.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notify, A에게 B를 알리다. inform, A에게 B를 알리다.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콜로케이션이 똑같아. 그래서 프레더터에게 무엇을 알리는 거야? 포식자에게 그들이 맛이 없다는 거. unpalatability. 맛이 없음이죠. palatable이 뭐예요? 팔라터블. 맛있는 거 있으면 팔로 더블을 가져오잖아. 팔로 더블. 이래도 되고요. 플레이트, 접시죠. 맛있는 음식은 접시에 놓아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죠. 그죠? 음. 자, 이게 맛있느냐? 뭐, CP도 하나만 쓸게. CP는 맛이 맛있어서 입에 넣으셨어. 입에 넣으셨어. 됐죠? 뭐, 세피드도 맛있는이고. 많이 했잖아요. 앞부분에서. 그럼 반대말이 뭐가 되겠어? unpalatable이 되겠죠? 맛없는 이죠. 여러분들 맛없으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불쾌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란 뜻도 있어. 맛없는 거 먹으면 목구멍에 입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어휘어법에서 맛있는은 전부 다 모르고 간 활기찬, 기분 좋은 이런 의미를 갖고 맛이 없으면 기분이 나쁜 거야. 불쾌한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맛없음, 굉장히 불쾌하다. 뭐뿐만 아니라 attract, mate, 상대방을 유혹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원하고 결리는 거야. 그래서 짝을 유인할 뿐만 아니라 빛을 통해서 짝을 유인하는 것은 당연하고 얘가 not only A but also B는 얘는 구정보잖아요. 저자는 항상 신정보를 주려고 한다. 그죠? as well as를 썼으면 앞이 신정보가 되는 거야. 얘는 구정보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A는 당연하고 B조차도 B를 강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짝 짓는 거는 당연한 거야. 원래 짝을 찍기 위해서 불빛을 내나 봐요. 그건 당연하고 이 글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맛없다. 그치? 빛을 내므로써 내가 존나 맛없는 생물이다라는 것을 포식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됐죠? 빛을 낸다. 빛을 내는 이유네요. 그쵸? 이렇게 딱 잡아야겠죠? 빛을 내는 이유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 넣기가 하나 있고, 다음에 1번 문제, 재진술 문제가 있네요. 읽으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1문단을 읽어봅시다. 아이고, 길어. 자, 그의 내처럴리스트 히스토리아. 얘가 뭘까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박물지라고 그래. 써보세요. 박물지. 이제 동물이나 식물이나 뭐 광물이나 지질 따위들이 자연계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자연계의 사물이나 현상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책이야. 알았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사물이나 어떤 생물에 관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책을 박물지라고 하고요. 이 박물지에서,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 플리세우스라고 읽어요. 플리시우스, 플리시우스. 됐죠? 플리시우스라고 읽고요. 최초의 백과사전 저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과사전 또는 박물지라고도 백과사전에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디스크라이브 묘사했다. 뭐를 묘사했을까요? 썩은 나무를 묘사했다. 그러니까 락트나면은 이제 부패한 이런 뜻이죠. 썩은 이걸 묘사했대요. 근데 이 썩은 나무는 뭐냐 하면 글로 빛나는 거죠. 어디에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썩은 나무를 묘사했습니다. 즉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 which is가 생략됐잖아요. 그렇죠? which is가 생략된 거고 즉 뭐냐? 현상이다. 무슨 현상이야?
come to 부정사가 나오면 come to 부정사가 나오거나 get to 부정사가 나오면 become to 부정사 쓰면 안 돼요. become 다음에는 절대 to 부정사를 쓸 수 없어요. 동사를 쓰고 싶으면 분사를 써야 됩니다. 전부 다 뭐뭐 하게 되다죠. 뭐로써 알려지게 된 현상이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팍스파이어, 여우 불이네요. 우리가 이제 도깨비 불이라고 하죠. 그죠? 도깨비 불. 아니면 이제 썩은 나무의 발광이라고도 합니다. 썩은 나무의 발광이라고도 하고 도깨비 불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썩은 나무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거 그게 뭐냐? 현상이야. 무슨 현상? 팍스파이어라는 형상. 그럼 여기서 팍스파이어가 썩은 나무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거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팍스파이어가 뭐냐? 외우는 건 의미 없다 이거야. 이 팍스파이어가 얘랑 똑같은 말인 줄만 알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자, 그런데 현대에 와서, 현대 시대니까, 현대에 와서는 뭐예요? 시점 대조죠. 시점 대조. 예전에는 썩은 나무, 어둠 속에서 빛나는 썩은 나무를 묘사를 했는데, 그게 시점 대조를 이루면서 현재에 와서 그것이 자, 요거 보세요. it 가주어죠. it가 가주어고 대절이 진주어입니다. 그럼 여기에 타동사가 들어갈 때는 BPP 형태로 들어가죠. 읽을 때에는 that 이하를 하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that 이하를 하다. PP가 동사잖아. 그치? 동사가 분사로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that 이하를 발견했다. 이러면 되는 거죠. that 이하를 발견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에 감정 분사가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 surprising 이런 거 감정 분사가 들어갈 때에는 가주어든 얘가 it이 가주어든 진주어든 상관없이 사물이잖아요. 감정분사는 유발시키면 ing, 느끼면 pp를 쓰잖아. 그런데 it은 사물이잖아. 그치? 사물은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ing를 써야 돼. 요때에는 요런 것들 조심하세요. It is surprising that이라고 쓴다. 대디아에 놀랐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거 데디아를 발견했다. 가주어 진주어를 쓰고요. 팍스파이어가 이때 팍스파이어는 뭐야? 어둠 속에서 빛나는 썩은 나무가 실제로는 뭐였다? 이펙트였다. 효과였다. 만들어진 효과였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었었어? 나무에 거주하는, 서식하는 펀자이. 펀자이가 뭐냐? 펑거스는 알죠? 펑거스. 그쵸? 곰팡이죠? 얘의 복수형이야. 복수형. 음. 나무에 서식하는 그런 곰팡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효과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 펀자이는 누군데요? 그래서 쓴 거야. 주격관계대명사 수일치. 그쵸? 바이오루미네스스다. 생물 발광하는 이라고 써야겠죠? 그치? 형용사니까 생물 발광하는, 그러니까 빛을 내는 생체 발광을 하는 나무에 서식하는 곰팡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효과였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빛이 내는, 즉, 다시 말해서, 대리즈는 뭐예요? 환원 재진술이죠. 앞에 길게 얘기한 걸 짧게 줄여서 요약하겠다는 거죠. 그들은 펀자이죠. 만들어낸다. 그들 자신의 빛을 만들어낸다. 바이어 무엇을 경유하여
이 바이가 붙은 바이아가 뭐예요? 어근이 뭐야? 길이잖아요. 길. 그래서 무엇을 경유하여 또는 무엇을 통하여 이런 뜻이 있죠.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빛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지금 빛을 내는 생물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까요? 지금 빛을 펀자이가 나왔어요. 그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생체 발광은 not unique to 특별한 게 아니다. but not의 법비네요. 그렇죠? 펀자이에게만 특별한 게 아니라 유일무이하다라는 뜻이 유니크가 특별한 즉 유일무의한 게 아니라 또한 프리젠트 나타난다. 어디에서? 다양한 종에서 곤충이라든지 알 필요 없죠? 웜이라든지 웜은 벌레고 그쵸? 어라크니드가 뭐예요? 어라크니드 거미류야. 지금 나왔죠, 그죠? 지금 나왔습니다. 다양한 그치? 생체 발광을 하는 생물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저기 뭐야? 파이어플라이 9번 문제 문장 넣기가 사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9번 문제는 세 번째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it을 썼어요. it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명구가 들어갔어요. 전치사 명사가. that을 쓰면 뭐예요? 강조구문이죠. 전명구를 강조했죠. 그럼 D는 무슨 문장이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우리 문법 시간에 배운 거 생각하면서 그것은 바로 세상의 바다다. 뭐가 아니라 땅이 아니라. 자, 우리 요거 생각나니? 우리 문법 시간에 배운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서. 나대의 법비를 강조하고 싶어요. 얘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써? It is not a 법비. that 쓰면 되죠. 그죠? 당신이 not 당신이 아니라 but 내가 am to blame 비난받아 마땅하다잖아. 그럼 여기다가 여기 you and I am blame to blame 이렇게 쓰면 되죠. 그지? 그럼 나대의 법비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B다, not A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죠? B다, not A다. 그러니까 I, not you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가 난 you가 D로 빠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문장 맨 D로.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It is I that am to blame. 콤마 찍고 콤마 보통 쪄줍니다. not you 이렇게 뒤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나대의 법비 강조구문 우리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전명구 병렬 구조도 봐야겠죠. 전명구 병렬 구조 땅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해양이다. 바닷속이다라는 거죠. 육지가 아니라 바로 바닷속이다. 자, 강조구문 that을 찾아야 되는데 that 대신 where를 썼죠. 원래 강조구문에서는 that을 관계대명사로는 바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부사로는 못 바꿨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where 쓰면 안 돼요. that 써야 됩니다. 근데 왜 where를 썼을까요? 글 쓰는 사람은 문법을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알아서 읽어주면 돼요. 알았죠? 여기 그냥 where 썼구나. 장소라는 거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where를 썼구나. 강조 구문을 쓰면 독자들이 잘 못 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자가 독자들을 배려한 거야. 문법을 파괴하고 뭐 한 것은
막대한 양의 이러면 되죠. 대다수의라고 하면 돼요. 대다수의 생체 발관 생물들이 발견되는 곳은 육지가 아니라 해양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주요 그룹의 해양 생물들이,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그룹들이야. 그러니까 생물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바닷속에. 그 대다수의 바닷속 생물들이 최소한 적어도 몇몇 구성 생물이다. 무슨 생물? 축적관계 대명사죠. 발광하는, 빛을 내는 몇몇 구성 생물이다. 구성원들이다.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빛을 내는 많은 그룹들이 최소한 빛을 내는 몇몇 그룹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다음에 연구원, 자, 이제 재진술 문제죠. 연구원들은 대디아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또는 비교적으로 lengthy, 너무 긴. 자, 형용사의 나열이니까 가운데 콤마를 적었고 요렇게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너무 길고 안정된 뭐예요? 진화의 역사죠. 그러니까 안정된 진화의 역사라는 게 뭘까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진화라는 얘기는 뭐야? 발전한다는 얘기야.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좋은 쪽으로 변화를 얘기를 하죠. 그쵸? 우리 육지 인간들만 봐봐. 인간들만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인간까지. 그치? 뭐 이렇게 이제 막 저기 진화가 돼 있는 거 많이 봤잖아요. 교과서에서. 그치? 그런데 안정됐다라는 얘기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닷속에 변화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바닷속의 그런 진화의 역사가 그리고 그들의 상대적인 부족, 빛의 부족. 자, 여기까지가 다 주어야 보세요. 데디아의 주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야 얘가 동사야. 알았죠? 그래서 요 콤마 찍고 요거는 가로 열고 닫으면 되겠죠. 다시 읽습니다. 바닷속에서의 긴 안정된 진화적 역사와 그들이 상대적인 빛이 부족은 바닷속 빛이 없잖아요. 그죠? 특히 어디에서? Great Depths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깊은 곳에서 특히 깊은 곳에서 빛이 없잖아. 그런 곳에서 그들은 메이크 오형식이죠. 그들을 이상적인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때 그들이 누구야? 오션스가 되겠죠. 그 바닷속 환경을 이상적인 환경으로 만들었다. 무엇을 위한? 생체 발광하는 생물들이 나타나는 출현이잖아. 출현, 등장. 하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이 되도록 만들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과학자들은 생각한다. 주어가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었다는 걸. 여기까지 됐죠? 이게 주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야. 잘 파란색으로 칠할게요. 주어. 대절의 주어가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뭐로 연결돼 있어요, 지금? and로 연결돼 있죠. and로 연결돼 있으면 앞과 뒤는 반드시 5대 5로 써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쓰면 안 돼요. and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최소한 줄여서 써야 된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색칠한 부분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머릿속에서 재진술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머릿속에서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우냐면, 안정된
바닷속에서의 뭐라고 할까? 바닷속의 안정된 역사 플러스 다음에 빛의 부족 이렇게 들어가야 돼. 빛의 부족이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었다. 이것만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자, 1번에 A, B, C, D, 1번 문제 보세요. 1번에 A, B, C, D를 읽으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야. 알았죠? 머릿속에서 딱 박아놔야 돼. 아니면 써놔야 돼요. 이거 플러스 이게 이상적인 환경. 뭘 위한? 생체 발광을 위한. 그쵸? 무엇을 위한? 생체 발광에 이상적인 장소가 되었다. 요것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렇게 쓴 걸 찾아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자, 보세요. 이거 하는데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 줄게요. 자, 안정된 역사. 플러스 또 뭐였죠? 빛의 부족. 빛의 부족이 생체 발광의 이상적 장소죠. 이상적 장소가 되었다. 바닷속이. 됐죠? 음. 자, 이렇게 쓴 거를 그대로 쓴 거를 찾아볼게요. 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야. 과학자들은 주장한다. 상관없죠? 그죠? 주장한다. 퍼지스턴트, 끊임없는, 지속적인, 계속되는 빛의 부족이 바닷속에서의 뭐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자, 지금 보세요. 얘 쓰고 있죠? 1번도 썼고 2번도 썼죠. 그들을 이상적인 서식지가 되도록 했다. 그쵸? 이상적인 장소 3번 썼죠? 오가니즘을 위한 완벽하죠. 루미네슨스를 소유한 오가니즘을 위한 이상적인 서식지가 되었다. 완벽하죠. 근데 왜 답이 안 될까요? 왜 답이 안 될까요? 생각해봐. A번 완벽하게 썼는데 왜 답이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B번 생물학자들은 생물학자들도 과학자예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여기는 과학자인데 여기는 왜 생물학자예요?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다 과학자죠. 대디아라고 생각한다. 생체 발광은 더 만연하다. 환경에. 어떤 환경? 충분한 수준의 빛이 없는 환경에 더 만연하다. and 5대 5로 빛의 부족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줄여 쓰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느려 쓰고 있어요. 길게 쓰고 있죠. 일단 답이 아니야. 이렇게 쓰면. 자, 다음에 누리다라는 뜻이 있죠. 그쵸? 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즐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누리다. 지속적인 컨디션, 한결같은 일관된 환경을 누렸다. 수년 동안. 자, 이거는 안 되죠. 지금 1, 2, 3이 없잖아요. 그쵸? 1, 2, 3을 다 쓰지 않았죠. 그럼 얘는 아니죠. 빛의 부족만 쓰고 있어요. 그죠? 지속적인 환경 또 쓰고 있죠. 안정된 역사를 지속적인 환경이라고 쓸 수 있죠. 일관된이잖아요. 일관된. 일관됐다는 얘기는 뭐야?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1번과 2번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생체 발광에 대한 이상적인 장소가 되었다를 이렇게 쓸 수 있냐 이거야. 그쵸? 이렇게 끝까지 우겨서 저는 이렇게 쓸래요. 라고 우길 수도 있겠죠. 그럼 문제점이 발견돼요. 뭐잖아. 비교한 적이 없어요. 그죠?
지금 이거 음영칠한 거를 재진술할 때 비교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B번은. 자,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B번은. 확실히 B번은 안 되고 여러분들은 계속 A번이 왜 정답이 아닌지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C번. that 이하라고 생각한다. 바다는 적합하다. 발달에, 루미네센스의 발달에 적합하다. 뭐 때문에? 인과관계를 쓴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인과관계를 지금 다시 보세요. 자, 여기서 인과관계를 썼어요, 안 썼어요? 썼잖아.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뭘 놓쳤어? 인과관계를 놓쳤죠. make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쓰이면 얘가 원인이잖아. 결과잖아. 인과관계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상적인 환경으로 만든 게 뭐야? 결과라고. 그러니까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바닷속을 이상적인 환경으로 만들었다야. 이게 결과고. 원인이 뭐야? 변함없는. 그쵸? 일관된 환경과 그리 지속적인 일관된 환경과 빛이 부족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놓쳤어요, 여기서? 왜 1번이 답이 아닌 줄 이제 알겠죠? 이 두 개가 뭐야? 원인이고 얘가 뭐야? 결과란 말이야.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A번은. 그래서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C번입니다. 왜냐하면 자, 비코즈가 나왔어요. 비코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3번을 다 쓴 거야. 엔드로 연결되고 5대 5로 쓰는지 보세요. 상대적인 어두움, 빛의 부족. 2번 쓰고 있죠.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인듀어라는 얘기는 뭐야? 참다, 견디다, 이겨내다 이런 뜻이죠. 오랜 시간을 뭐 없이 큰 변화 없이.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안정됐다라는 얘기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알아야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휘어법을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10번이고 인과관계로 완벽합니다. 됐죠? 다음에 이 에제레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할까요? 지금 설명할게요. 자, not only A, but also B.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구정보잖아. A는 당연하고 B조차도 해서 강조죠. B as well as A면 얘를 강조하죠. 그쵸?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재진수를 쓸 때에는 A하고 B가 반드시 5대 5로 써야 돼요. 독해를 할 때는 B를 강조한다라는 걸 알아야겠지만 재진수를 쓸 때는 반드시 A와 B가 5대 5로 써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있죠. one of the 복수명사. 얘가 뭐예요? 뭐뭐 중에 하나다. 원래는 최상급의 표현이잖아요. 하지석 선생님은 영어를 최고로 잘 가르친다. 이걸 쓰고 싶은데 이러면 남들이 뭐라 그래? 조까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상급을 겸손하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영어를 최고로 잘 가르쳐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하지석이다. 그러니까 얘가 독해 나오면 주제급이란 말이야.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재진술에서는 절대로 최상급으로 쓰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돼. 이건 나올 거예요. 워낙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것도. 그때 가서 또 한번 설명을 하고요. 자, D번 볼게. 왜 답이 안 되는지 봅시다. 해양의 환경은 더 어둡다. 뭐보다 비교한 적 없어요. 바로 정답이 아니야. 자, 바이옴 하면은 요거는 외워주세요. 바이옴 하면은 생물 군계야. 이렇게 써놓고. D번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비교한 적 없다. 그래서 정답이 C고, 우리는 A가 왜 정답이 아닌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거 액츄얼 테스트 끝나고 나면은 이제 1강부터 하잖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인과관계야. 알았죠?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1문단이 끝났습니다. 이제 2문단 읽기 전에 문제를 좀 봐야겠죠? 자, 2문단 문제, 2번 문제가 있네요. 그쵸? except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생체 발광을 위해서 요구된 필요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거 필요한 이렇게 읽으면 돼요. 필요한 화학 물질, 화학 약품, 화학 물질이 아닌 걸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생체 발광을 위해서 필요한 화학 물질이 이 문단에 나열이 되겠네요. 그죠? 좀 어렵습니다. 요 문제 하나뿐이 없으니까 또 잘 읽어봅시다. 음. 자, 문제가 하나면 우리는 그냥 쉽게 읽어야 돼요? 아니면 마지막 10번 문제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쵸? 그 생체 발광에 대한 화학 반응. 자, 리액션, give rise to 나타죠. 나타니까 뭐예요? 스펀도 나타잖아. 산란하다잖아요. 그쵸?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나 거니까 D가 결과죠. 그럼 앞이 뭐야? 원인이죠. 항상 인과관계로 읽으세요. 그쵸? 나타, 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생체 발광을 일으키는 반응은 수많은 화학적 풀이 미리 require 요구하는 거야. 풀이 requisite 미리 요구하는 거니까 얘가 뭐예요? 그쵸.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이 뭐야? 뭔가를 하기 위한, 뭔가가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게 전제 조건이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화학 반응에 의해 그러면 빛이 만들어진다는 거네요. 인과관계를 읽어야 돼, 우리는. 그죠? 화학 반응에 의해 빛이 만들어진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네요. 자, 그럼 봅시다. 10번에 10번 보세요. 10번에 10번.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 신정보고, 그죠? 화학 반응이 빛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요까지 일단 맞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이 문단에 쓰고 있고요. 됐죠? and 그 다음에는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더 읽고 읽어야겠죠. 그치? 더 읽고 읽겠습니다. 일단 요까지 설명을 했고요. 어, 프라이머리 두 가지 뜻이 있죠. 프라이머리 첫째 뭐예요? 주된, 주요한 이런 뜻이 있죠. 그치? 뭐 프라임도 같은 말이죠. 프라임. 이런 뜻도 있지만은 두 번째 무슨 뜻이 있어요? 최초의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주된 물질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주된 물질, 포함된 주된 물질은 자, 첫 번째 우리 2번 문제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루시퍼린이다. 루가 빛이잖아요. 그죠? 루시퍼린이다. 루시퍼린 기억해야겠죠?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는 뭐냐? 빛을 만들어내는 색소다. 그치? 자,
몇몇 종들은 발달시켰습니다. 생물학적 과정을 발달시켰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루시프린을 신테사이즈, 합성하기 위해서. 반면에 썸과 아더스죠. 다른 종들은 포함하고 obtain, 얻다죠. 그것을 얻습니다. 이때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루시퍼린을 얻는 거죠. 뭐 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루시퍼린을 합성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feed on, 먹음으로써. 뭘 먹어요? 다른 생체 발광 생물을 먹거나 또는 뭘 통해서? 심바이오틱, 함께 바이오, 사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생관계를 통해서, 그들과의 공생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야? 생체 발광을 하는 생물이죠. 생체 발광을 하는 생물과 공생생활을 하든지 같이 살든지 아니면 생체 발광 생물을 먹음으로써 루시페린을 얻습니다. 왜? 화학물질이 있어야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빛을 낸다는 거죠. 자, 그럼 루시퍼린 하나 나왔고요. 자, 빛은 만들어집니다. 뭐 할 때 만들어져요? 그 루시프린이 옥시다이즈 할 때, 옥시다이즈. 뭐예요? 산화시키다죠. 무엇에 의해서? 그러니까 산소 분자라고 하면 돼요. 분자 산소니까 산소 분자에 의해서 산화됨으로써 의해서 산화가 됩니다. 이건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효소의 존재 안에 있는 거죠. 뭐라고 불리우는? 루시페라이즈. 이렇게 발광효소라는 뜻이야. 얘는 발광소. 얘는 발광효소. 자, 그럼 발광효소라고 불리는 효소의 존재 안에서 효소의 어떤 뭐랄까 존재 아니니까 그 효소가 있을 때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읽어도 되죠. 효소가 있는 곳에서 산소 분자에 의해서 산화가 된대요. 산소 분자에 의해서 산화가 된대요. 자, 그럼 빛을 내게 하는 거, 루시퍼라이즈, 빛을 내게 하는 거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얘에 의해서 분리하는 효소가 있는 곳에서 산소 분자에 의해서 옥시다이즈, 산화된다. 그러면 산소 분자도 빛을 내는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됐죠? 계속 읽어볼게요. 근데 그건 발광효소 루시퍼라이즈는 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카탈리스트, 촉매죠. 촉매. 뭘 촉매, 그 반응을 빨리 일으키게 하는 게 촉매작용이잖아요. 그죠? 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무엇과 함께? 비산화 발광소 이렇게 쓰세요. 예. 산화 발광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물 방출된 물이죠. 뭐에 의해서? 부산물로서 방출된 빛이나 산화 발광소나 물과 함께 반응을 촉진시키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발광효소야. 자, 여러분들 좀 어려웠는데 2번 문제 마지막 줄은 조금 이따 읽고요. 2번 문제 보세요. 자, 생체 발광을 위해서 필요한 화학 물질이 아닌 것은 기본이죠. 산화 발광소는 뭐예요? 발광효소가 있는 곳에서 발광소가 산소 분자에 의해
산화될 때 빛이 생성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때 빛이 생성될 때 부산물로 생기는 게 물, 빛, 그리고 산화발광소잖아. 이런 것들이 부산물로 방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사이드 프로덕트,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이죠. 부산물. 그쵸? 음. 이 문제 많이 틀렸더라고. 이 문제를 많이 틀렸었어요. 음.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여기서 이것도 위드 분사구문으로 읽어보세요. 얘가 방출되는 거잖아. 그쵸? with 분사구문, with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를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되고 pp를 써도 되고 뭐 부사를 써도 되고 얘가 이거 하는 거 주어 동사로 읽으라 그랬잖아요. 능동이면 ing를 쓰고 수동이면 pp를 쓰고 해석은 두 가지죠. 주어가 동사 하면서 한 채로 부대 상황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이유가 많다 그랬죠. 뭐뭐 때문에. 여기서는 뭐 하면서라고 읽으면 되죠. 빛이나 산화발광소 그리고 물이 방출되면서 부산물로서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위도 분사 구문을 알고 읽으면 왜 정답이 아닌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야? 부산물이야. 부산물. 빛을 만드는데 필요한 효소가 아니라는 얘기야. 자, 다음에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러면 돼요. 어떤 경우에 차지드 이온. 자, 전하를 띤 이온이야. 가로 열고 요까지 닫고요. 이 차지가 전기에 쓰이면 전하라는 뜻이죠. 전하를 띠다. 그래서 전하를 띤 이온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면 돼요. 그죠? 필요해지다. 수동태로 읽지 마세요.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 in order 나왔어요. in order. 다음에 뭐 나와야 돼? 투부정사 나와야 되는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죠. 명사가 동사하기 위하여. 그래서 포 동그라미, 투 동그라미. 생체 발광이 occur,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전하를 띤 이온이 필요하다 이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 이온은 뭐냐? 종종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전하를 띤 이온이야. 그러면 칼슘과 마그네슘은 전하를 띤 이온의 얘들이겠죠. 이런 것과 같은 전하를 띤 이온이 필요하다 이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전하를 띤 이온도 생체 발광에 필요한 요소죠. 이것까지 알아야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 문단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더 할까? 쉬었다 하자.